안녕하세요. 지유앤타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5년의 절반이 흘렀어요. 그쵸? 6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전환의 시기, 이제 여름의 문턱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흐름이 다가오고 있을지를 알아보는 날입니다. 6월 운세 아주 오래 기다리셨고, 이번에 6월 운세랑 6월 연애운 좀 더 일찍 올려주실 수 있냐는 댓글들이 막 달렸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5월 말쯤에 올려드렸어야 하나 싶지만 어찌됐건 최대한 빨리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몇 번을 눈에 띄어서 몇 번을 뽑느냐에 따라 다가올 어떤 6월의 흐름, 그리고 기회나 뭐 조심해야 할 점, 조언점, 뭐 주의점이나 이런 것들, 사랑에 대한 게 나오든 금전에 대한 게 나오든 직업에 대한 게 나오든 건강에 대한 게 나오든 뭐 아니면 대인관계나 친구 문제가 나오든 뭐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올지 이제 타로 카드로 제가 좀 섬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픽 해주시는 거예요. 번호를 하나 골라주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6월의 메시지를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은 이제 그 6월이요. 어떤 마음의 확신, 나의 마음의 확신하고 이 관계적인 것에 대한 깊이가 하나의 키워드예요. 자,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감정적인 교류가 굉장히 진지해지고 조금 성숙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이게 연애면에서도, 이건 연애운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애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서로를 향한 어떤 감정이 조금 분명해질 거고, 만약에 내가 짝사랑 중이다 라고 하면 긍정적인 진전도 기대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관련한 에너지로는 이 카드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감정의 교환, 그리고 감정의 신뢰, 감정적인 안정감, 요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연인 사이라고 한다면 되게 깊어지는 사랑, 새로운 관계에서의 어떤 진지한 고백 가능성, 이게 있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나 인간관계, 이렇게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관계들, 친구, 지인,
동료 사이, 사업 간의 관계 등등등 나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감정적인 교류 자체가 조금 진지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내가 지쳤어. 그럼 우리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치고 약간 이렇게 뭐 어리다라고 볼 순 없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조금 내가 내 마음의 여유나 어떻게 보면 성숙도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면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나 관계를 마무리 짓는 거에 있어서든 관계를 시작하거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그냥 일반적인 소통에 의한 어떤 그런 이슈나 일들에서도 사람이 그냥 끌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냥 말부터 뱉어버리고 감정적으로 그냥 확 질러버리고 내가 이렇게 뭐 망해버려라 뭐 이런 마음은 아니라도 나 자체가 조금 여유도 없고 에너지도 좀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느낌일 때는 이렇게 그냥 끌리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그냥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말로써 나타날 때도 있을 거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느냐 안 가느냐에 나의 어떤 행동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좀 오해를 산다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나에 대한 감정을 설명해야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번 분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 사랑, 연인 사이든 친구 관계든 가족 간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성숙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이 방향 자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의 이 방향이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될 테면 되라 이것도 아니고 굉장히 성숙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방금 이 카드의 해석처럼 신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감정적으로 주고받는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감정적인 어떤 안정감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게 받침이 돼야 성숙해지는 거니까. 그쵸? 어쨌든 그렇게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면 금전적인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 현실적인 계획 그리고 또 여기에도 똑같이 안정감의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1번 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금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해왔다 라고 하는 분은 더 풍요로워질 거고요. 6월에는 지출 계획은 좀 꼼꼼히 잡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윤이 근데 사실 저 뭐 6월에 뭐 좀 제가 6월 전까지 올해 막 좀 이런저런 일들로 돈도 막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6월은 조금 다르게 안정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금전에 대해서 1번 분이 나를 믿어야 돼요. 나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금전적으로. 누군가는 집 문제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대출 문제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카드값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뭐 여러 가지로 뭐 내 쇼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름 옷을 사야 되는데 다른 지출도 나가야 돼서 쇼핑에는 요만큼 소비하고 뭐 아니면 누군가는 식비 내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비에 요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든지 뭔가 이렇게 계획을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6월에 있어요. 그 전까지는 조금 안 됐다고 할지라도 됐던 분이라면 더 좋은 거고 안 됐다고 할지라도 6월에는 내가 좀 현실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을 좀 세워서 소비를 하게 된다. 이런 항목이 있고 만약에 내가 계획 소비가 전혀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은 계획에 따라서 계획의 종류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게 가계부 일일이 적고 소비하고 나간 돈 들어온 돈 이런 거에 대한 가계부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저축을 이만큼 한 몇 퍼센트는 무조건 저축해. 그 다음에 그냥 쓰는 것들은 내 안에서 자유롭게 쓸 거야. 요것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의 종류는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6월 한 달은 1번 분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안정감 있게 금전 관리를 할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게 안정적인 것과 이 현실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진다, 풍요로워진다 라는 카드가요. 나한테 금전적인 게 안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 분한테는 금전적인 것도 좀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라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의 이 자본금이나 자금 상황에 따라서 요 정도의 자금 안에서 내가 이만큼을 사용하겠다, 모으겠다, 지출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은 1번 분이 평소보다 확실히 덜 스트레스를 받고 할 수가 있겠다. 이것까지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는. 평소보다 내가 좀 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직업이나 어떻게 보면 뭐 공부, 직업은, 사업은, 장사은, 공부, 뭐 학업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냐면 어찌됐건 자기 주도성, 추진력 요 두 개의 키워드가 나오는데 전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거는 에너자이저예요. 에너지 그 자체가 그냥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직업은 여러분 취업하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혹은 승진이나 이직하셔야 되는 분이 있다면 퇴사를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학업에 열중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공부를 내가 더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이 있다면 목표가 있는 분이 있다면 매출에 대한 부분,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직업이나 학업적인 부분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자기 주도성이 생기고 추진력이 같이 붙어져요. 이거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 속도보다도 정확한 방향, 정확한 방향에서 내가 주도한 대로 밀고 나가겠다. 얘네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것도 있게 만들 수 있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1번 분의 직업적인 능력 그리고 학업, 공부적인 능력이에요. 저는 1번 분이 이 나의 일이나 내가 이제 먹고 사는 일이 됐건 내 꿈이나 목표가 됐건 어떤 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너무 스트레스를 그 전에 받았다. 나 너무 좀 힘들었다. 무기력했다. 라고 하는 1번 분이 계시더라도 저는 6월 한 달은 5월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5월은 조금 힘들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고 내가 여기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좀 한계에 부딪히는 거 그리고 이거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 바꿀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야 라는 거에서 오는 어떤 현타감이나 나 스스로 되게 작아지고 위축되는 느낌, 내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었겠지만 6월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완전히 내가 내 손에서 마법을 부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마법사인 거예요, 나는. 거기다가 완전히 이 부스터 달린,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이 부스터 풀 충전된 이 차를 타고 내가 그냥 확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추진력까지 같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될 거를 찾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걸 찾는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다 될 거예요. 다 될 거예요. 어느 것도 다.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 여러 가지. 그래서 만약에 1번 분이 저 뭐 퇴사를 해요. 이직을 해요. 저 업무적인 거, 직업적인 거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더라도 이게 지금 안 되려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이런 상황을 이런 이슈를 겪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 마음먹은 대로 밀고 나가면요. 굉장히 강력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건강적인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건강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카드들이 나와요. 양호해요. 다 어느 정도 컨디션이 다 좋아요. 근데 이게 하필 제가 지금 6월부터 이렇게 부스터가 달려서 막 간다라고 했지만 저는 1번 분이 5월까지 진짜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직히 몸으로 이 에너지로 소모 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에너지 소모가 많을 수 있는데 6월은 내가 부스터 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내 에너지가 쓰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사실. 에너지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휴식하고요. 회복이 꼭 필요해요.
요거 두 개를 챙겨주시면 마법도 부리고 부스터 달린 자동차 타고 가면서 내가 하는 만큼 성과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공부에 대한 부분 집중력 마찬가지고요. 합격운이나 승진, 사업, 장사,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복도 터져요. 내가 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적인 큰 이슈는 없으실 거예요. 내가 앓고 있던 질병도 어떻게 보면 나아지는 쪽이나 아니면 내가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현상 유지 혹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쪽으로 되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양호한 카드들이 나와 있지만 그만큼 이 부스터 달린 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은 시기라고는 나와요. 건강운에서. 그래서 몸에 특별한 이상지거나 안 좋아지는 질병보다는 건강으로는 양호하지만 몸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휴식하고요. 회복을 중간중간 정말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왔다. 달리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달리고 있어. 근데 나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조금 불안불안하다 싶을 때는 과감히 멈춰서 그날 하루 좀 쉬고 하루 회복하시고 휴식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달리셔도 돼요. 늦지 않아요. 절대. 괜히 무리해서 그냥 꾹꾹 참고 그냥 계속 쭉 하다가 더 안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온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휴식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낭비, 사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얘네가 내 어떤 보조제라고 같이 생각을 하시고 같이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몸의 에너지 소모 자체는 6월에 좀 많을 수 있으니까 휴식하시고 회복하시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번 6월 운세에서의 어떤 조언 카드를 좀 봤을 때 1번 분은 지금 1번 분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라 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 6월이요. 우리 1번 분이 생각했던 걸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뭘 원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이거 원하는 거를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지? 이거를 나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생각한 걸 그대로 부스터 달고 이 마법사의 힘으로 원하는 걸 다 이루실 수도 있겠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말 성숙한 방향으로 모든 게 흘러간다고 했어요. 관계적인 측면, 사람 관계 모든 게 다 좋은 컨디션으로 가기 때문에 휴식 회복 꼭 신경 써주시고 중간중간 초심을 잃을 것 같거나 내가 방향을 잃고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가 있는데 그때는 꼭 나한테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 한 단어로 설명하거나 감정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꼭 나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러면 1번 분의 6월 운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6월에 약간 내면에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왜 내면에 전환점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바쁠 거고요. 또 인정받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서는 결정을 하지 못한 갈등이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일이든 어떤 관계든지 이번 분이 나한테 계속해서 나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 나 이거 계속 해야 돼? 이런 질문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요.
나 이 사람 계속 만나야 돼? 나 이 친구를 계속 만나야 되나? 나 이 관계를 지속해야 되나? 그냥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 다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좀 거리를 둬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 그리고 그냥 일에 대해서도. 6월에는 그래 5월까지는 어땠을지 다 다르겠죠. 근데 오늘 이 2번을 뽑았다라고 한다면 2번 분이 6월만큼은 계속해서 일에 대해서 자꾸 약간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근데 겉으로는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왜? 겉으로 봤을 땐 내가 바빠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일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일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도 없어 보이고 알아서 내 앞가림 잘하는 것 같고 성과도 내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더 내 그 자기만족에 대한 좀 더 발전을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내 욕망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 안에 갈등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가 이제는 좀 방향을 바꾸고 싶은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내가 계속 나한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사실 내가 좀 의문점을 갖게 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이게 이번 분한테는 약간 조금 나를 의심하게 되는 여기까지 발전을 하게 될까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좋거든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질문이 도대체 왜 들어오는가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권태감을 느끼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일에 대한 권태감인지를 분명히 질문을 작게 나누다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다른 게 다 문제가 아닌데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회의감 때문에 일이 내가 안 맞는다고 착각하게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사람끼리 안 친하고 소속력도 별로 없다 보니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야. 예를 들면 내가 영업직이나 서비스직이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맨날 보는 동료, 맨날 보는 상사, 맨날 보는 고객 똑같아. 예를 들어 똑같다면 거기에서 오는 회의감도 이게 권태로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만나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형태에 대한 불만이 누군가에겐 내가 일을 잘못하고 있거나 일을 재미없다고 느끼는 게 내가 일을 못해서 혹은 이 일이 진짜 나랑 안 맞아서인가? 여기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일의 형태가 나한테 조금 단조로워지고 권태로워지는 걸 수도 있고 일을 하는 부분 안에서의 갈등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조금 힘들었을 수 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힘들면 좀 쉬었다 가거나 내가 좀 회복할 시간이나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서 뭔가 좀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대로 또 가면 되지만 이게 안 될 때는 이 일이 안 맞나 보다. 이 직업이 나랑 아닌가 보다. 아무리 뭔가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내가 이 일이 천직이야.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만난 고객이나 혹은 뭐 병원에서 일한다면 환자나 아니면 어떤 보호자나 손님이나 누군가와 트러블이 생긴 거죠. 근데 내가 이 일 자체는 문제가 없어. 나한테. 너 너무 잘해. 그리고 막 나한테 단골은 많아요. 여전히. 그리고 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특정 누군가와의 갈등이나 이런 좀 잡음이 생겨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봐요. 그러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좋은 소리를 듣고 인정을 받고 또 일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또 바쁜 거 아니겠어요? 할 일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거기도 하지만 그게 어떠한 잡음, 갈등, 그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를 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매일매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번 분이. 그러면 이게 분명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인정받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난 계속 힘들단 말이에요. 난 계속 머리가 아파. 나 너무 소화가 안 돼. 나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나 막 불안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별거 아닌 걸로도 너무 무너질 것 같고, 짜증도 너무 쉽게 올라오고, 화도 막 너무 나요. 그러다 보면 일에 집중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되다 보면 일이 나랑 맞지 않아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내가 힘든 이유는 지금 내 직업이 안 맞아서인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 관련돼서도 보면 정리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카드가 나와요. 어떤 정리? 감정적인 정리. 자, 집착하거나 미련을 두시기보다는 감정적인 거리를 잠깐 두는 게 회복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할 거라 그랬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좀 거리를 조금 두시는 게 좋아요. 자, 물리적으로까지 거리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다면. 꼭 헤어지고 뭐하고 끝내자 뭐하자, 나 너가 싫어졌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 당장 안 해도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조금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친해서 너무 깊은 사이라서 매일매일 보고 매일 힘든 얘기 나누고 매일 좋은 얘기 나누고 고민 나누고, 이게 조금은 서로를 피로하게 만들고, 특히나 우리 이번 분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로해질 수 있어요. 어떠한 관계가 6월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집착차, 좋아해서 막 좋아해 널 만나고 싶어 우리 보자, 이것도 집착이지만요, 이 관계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계속 떠올리는 것도 집착일 수 있어요. 안 좋은 감정에 대해서 왜 이러지 하는 것도 집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게 꼭 우리 무슨 스토커처럼 좋아하는 사람한테 계속 만나자고 연락 보내는 것만 집착이 아닙니다. 미련을 지나치게 두는 것도 집착이고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안 좋고 힘들어. 근데 이게 왜 자꾸 힘들까?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 문제에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쏟는 것도 집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착이나 미련을 두시지 말고요. 6월 한 달만 딱 눈 감고 6월 딱 한 달만 감정적으로 특정 관계가 우리 이번 분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면 6월 딱 한 달만 감정적인 거리를 좀 잠깐 두셔라. 이게요, 회복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금전운 좀 보시면 꾸준한 노력에 대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무슨 뭔가가 확 터져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 방을 노리고 인생 역전 요거보다 6월 한 달은 기초를 다시 다지는 게 중요해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성공, 이만큼을 벌어드리겠어, 요것도 좋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6월은 꾸준한 노력에 의한 대가가 들어온다라는 거라서, 내가 금전적으로 결국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는 건 내가 운이 좋아서 횡재수가 있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해왔다는 것에 대한 대가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거든요. 금전운도 결국에 내가 쌓아온 것들, 어디론가 이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쌓아왔던 경력들이 인정이 돼서 성실한 나의 노력이 바탕으로 또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고정수입이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확천금보다는 결국에 내 성실한 노동의 대가, 성실하게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한 노력의 대가가 들어오는 금전운을 갖고 있겠다. 6월 한 달은 꾸준히 내가 하는 만큼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카드에 나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직업이랑 어떤 공부나 직업적인 거, 이렇게 내 직업, 사업, 장사, 프리랜서 분들, 계약직, 정규직 다 포함해서요. 내 직업적인 것과 공부에 관련돼서, 학업에 관련돼서 시험은 이것도 같이 봤을 때 성과와 속도, 요 에너지도 받쳐주는 건 맞지만요. 6월은 잠깐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카드도 나와요. 그래서 이번 분은요, 직업적인 거, 내가 일 있죠, 내 직업. 내 직업이나 내가 해야 되는 공부나 이런 부분에서 잠깐 멈출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6월에. 근데 이게요, 그냥 잠깐 멈춘다. 뭔가 안 되나 보다, 요게 아니라요.
성과와 속도의 에너지가 쭉 받쳐주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될 때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번아웃이 왔으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 성장하고 있어. 당신 성과 내고 그러기 위해서 속도 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잠깐 멈춰야 될 때가 있을 건데 용기 내서 멈출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난 잠깐 6월에 멈춰야겠다. 이거 아닙니다. 나 6월에 잠깐 멈춰야 되는 용기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데에 있어서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정말 잘 아실 거예요. 뭔가를 멈추고 그만해야 될 때 그만두고 잠깐 멈춰서 바라보는 것에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아시죠? 그래서 잠깐 멈춰야 될 때는 잠시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겠다. 왜? 성과와 나의 속도를 위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리고 빠른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시기는 맞아요, 6월이. 그래서 건강운을 봤을 때 특히나 이번 분이 목이랑 어깨 통증, 눈, 피로 이거 사실 이 세 개는 항상 세트예요. 목이 아프면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고 어깨가 아프면 목이 아프거나 두통이 오는 건 당연하고 그러다 보면 눈이 너무 아프고 눈이 피로해지고 안구 건조증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게 다 이어지는 거 아시죠? 목, 어깨, 등, 두통, 머리, 눈 요거 세트인데 항상 뭐 하나가 아프면 다 아파져요. 근데 얘네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또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번 분은 목이나 어깨 통증, 눈 피로, 두통 요거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빠른 움직임 많기 때문에 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명상이나 스트레칭 이런 거 주기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총 이 카드에 조언 카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잠시 멈추는 건요. 실패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잠시 멈추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뒤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시 멈춘 거예요. 오다가 잠깐 멈춘 건데 와 잠깐 멈추니까 실패했네. 이건 아니죠. 우리가 로봇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잖아. 그죠? 어디선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고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순간에 어떤 식으로 멈추는 이 방식이 다 달라요. 잠깐 멈추는 건 실패랑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이번 분이 진짜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요. 6월은.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서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되나 잠시 멈춰서 보시고요. 그 멈춰야 되는 용기를 내시고요. 방향을 정하셨으면 다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6월은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누가 뭘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인터넷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온라인에서 뭐라고 해도, 유튜브에서 누가 나와서 뭐라고 해도 그들의 인생과 내 인생은 똑같지 않다는 걸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자신감일 수도 있고 그게 자존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셨죠? 이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은요, 회복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6월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회복하고요, 기다림의 시기예요. 사실 지금 뭔가 하나가 끝나고 다시 방향을 정비해야 할 때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 뭘 왜 그러냐 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요. 몸도 마음도 여유가 필요한 상태예요. 지금.
아니에요 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3번 분이 계실까요? 이미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카드를 볼 때도 느껴지는 감정이 3번 분은 이 카드만 보였겠다. 그냥 오늘 3번을 찍을 거야 라고 들어온 거나 다름이 없겠다. 아주 강하게 끌렸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왜냐면 쉬어야 돼요. 쉬고 싶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뭔가 이 카드를 선택하는 거, 이 리딩을 듣는 거, 6월 운세가 어떻게 나올지를 궁금해하는 거, 이 모든 게 그냥 나의 회복과 나의 에너지 충전과 이런 지침, 감정적으로 뭔가가 여유가 필요하다, 이런 이 바램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카드를 선택하기까지가 3번 분은 특히나 오늘.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겠다. 많이 버티셨을 거다. 그리고 이런 힘듦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 주변 사람한테 너무너무 힘들다, 뭐하다. 얘기를 한 3번 분도 계실 거고, 얘기를 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진짜 속 깊이 뭔가를 털어놓거나 내 진짜 감정을 마주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3번 분도 계실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어찌 되었건 회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6월이 3번 분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시기일 거예요.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시기가 맞고요. 몸에도 여유가 필요하고요. 내 마음에도 여유가 필요해요. 그랬다는 건 내가 올해 1월부터, 그래 작년부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나를 굉장히 몰아붙였다는 건 사실이에요. 자, 사랑, 연애에 관련돼서 어떻게 카드가 나오냐면요. 어떤 감정의 권태기, 끝나버린 감정의 여운, 이런 키워드의 카드가 나오는데, 감정적으로 애쓰던 관계에서 이 관계를 놓아야 하는 시점이 올 수가 있겠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 사랑과 관련해서, 연애에 관련해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감정의 권태기랑 끝나버린 감정의 여운, 이 끝난 후에 여운이 남는 걸 의미해요, 나에게. 그게 어떤 여운이든. 그것과 감정적인 것에 대한 권태감이 같이 와요, 6월에. 그래서 내가 엄청 애썼어. 이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고자,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이 사람과의 사랑을 이어가고자, 뭔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게끔, 혹은 내가 이 사람한테 덜 실망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던 어떤 관계를요, 놓아야 하는 시점이 6월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놓아야 된다. 이 놓으면서 분명히 두 가지 감정이 오겠죠. 하나는 놓고 나서 너무나 어색하고, 놓는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불안하고 너무 큰 스트레스고 예상치 못한 어떤 감정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게, 그러니까 놓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끝이 나고 놓아버리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불안함이나 스트레스일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어떤 감정은 놓고 나니 비로소 편안해진다. 놓아버리니 숨을 쉴 것 같다. 놓아버리니 스트레스와 불안함에서 해소되었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놓아야 된다. 감정적으로 애쓰던 관계에서 놓게 되는 시점이 올 수가 있겠다. 라는 것만 인지하고 가시고, 그래야 하는 시점이 오거든. 아, 그래. 그러니까 아닌데 놓는 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아마 3번 분이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닌 건 아닐 때 놓아야 된다라는 걸 언젠가는 내가 생각해 봤었어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놓으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걸 거예요. 왜냐면 내 옵션에, 내 선택에 대한 옵션에 놓는 거란 아예 없었어 라고 한다면 나는 놓을까 말까를 고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냥 계속 가겠죠.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만 하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하시겠고, 근데 내가 분명히 이 관계에서 지난번에 혹은 지지난번에 난 분명히 이 관계를 두고, 혹은 몇 년 됐어, 몇 년 된 관계야, 그때마다 나는 이걸 진짜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시로 고민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놓을까 말까를 고민하실 수 있다는 거고, 놓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현명하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금전운 쪽을 보자 6월에 라고 하면, 일단 아직은 금전적으로 엄청 결과를 보기에는 좀 이른 상태다라고 나와요. 대신에 큰 변화보다는요, 작은 실천을 이어가야지만 금전적인 영향, 금전적인 에너지, 금전적인 풍요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 금전운 자체를 지혜롭게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금전에 대한 운은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질 때 얘가 계속해서 따라온다. 이 운인 거예요, 나에게는. 6월 한 달은. 내가 큰 변화가 있기보다는 6월 한 달만큼은 작은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성실히 임하고 노력하고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다른 일이겠지만 뭐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더라도 늘상 하는 일은 오늘 내일 내일 모레 다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거, 그럴 때 이 운도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런 운들이 나에게 그리고 계속 들어와 있다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전운은 엄청난 당장의 큰 변화, 당장의 엄청난 뭐 금액, 생각지도 못한 돈, 요것보다도 내게 계속 수중에 들어오는, 머물고 있는 이 모든 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같이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이어가지는 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번 분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금전운이 뚝 끊기는 일은 없어요. 보통 내가 뭔가를 안 하더라도 금전운에서 뭔가 막강한 피해가 있거나 내가 뭔가 힘들어지거나 이럴 수 있지만, 3번 분의 금전운은요, 작게 계속 실천한다면 무너질 수 없는 운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멈추지 않는 이상 금전운도 멈추지 않는다. 요것을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직업적인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직업, 직장, 사업, 장사, 프리랜서 분들, 뭔가 방송하시는 분들, 그 누가 됐건 어떤 직업의 형태건 공무원이건 내가 뭐 그냥 어떤 일을 하건 직업과 관련한 운을 보여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도 포함이에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 포함입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든 어떤 것이든 다 포함인데요. 자,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나한테는 6월에 내가 뭔가 해야만 하는 새로운 계획들이 있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조언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기존에 당신이 해왔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땐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당신의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이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상태다.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땐 변화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3번 분이든 직장을 다니시는 3번 분이든 공무원 분이시건 다 상관없어요. 다 포함이에요. 장사를 하건 다 포함인데 내가 그냥 과외만 하고 있어. 다 포함이에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다 포함이에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취준이에요. 다 포함인데 기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땐 이 일적으로 내 직업,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직업적인 것에 대한 내 일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아이디어나 나의 어떤 그 다음 목표 어떤 그런 계속 루틴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기존에 대해서 이렇게 맨날 해오던 대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좀 변화해야 된다. 라는 걸 직업적인 조언, 공부, 합격, 이 시험운, 이런 것에 대한 조언운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지죠. 건강운을 봤을 때 어떠냐, 나의 건강이 어떨 것이냐라고 본다면
3번분, 저는 3번분이 지금 너무 피곤해 보여요, 사실. 제가 이거 맨 처음 카드 뽑았을 때도 감정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몸도 마음도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건강운에도 보면, 피로 누적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카드가 떠요. 특히나, 제일 큰 거, 스트레스성, 신경성, 이런 거 있잖아요. 기능장애. 자, 질병이 아닌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 왜? 스트레스 받아서, 불안해서, 잠 못 자서, 피곤해서, 피로해서 이런 거. 너무 뭔가 계속 누적된 거예요. 3번 분은 지금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특히나 스트레스성 통증, 두통, 수면장애, 불면증 이런 거. 정신과적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과감하게 이 카드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스트레스를 유의하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얘가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스트레스를 무조건 해소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번 분은 저 스트레스 좀 받을 거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를 좀 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하세요. 이 정도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무조건 해소할 방법을 찾으세요. 6월에는 스트레스를 무조건 해소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조건 같은 거 없어요.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일을 좀 더 많이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풀러가겠다. 내가 매출이 이만큼 올라가야지만 나는 스트레스를 풀 거다. 이만큼 해야지만 나는 쉴 수 있다. 이런 거 조건 달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것에 대해 어떤 조건도 3번 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해소할 방법을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3번 분의 이 카드의 총 조언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은 속도를 낼 때가 아니라 당신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여기까지 해야 되고 빨리빨리 성과 내야 되고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이 금액 맞춰야 되고 매출 내야 되고 이게 빨리 이만큼 사람 불러들여 와야 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를 되찾아야 돼 라고 카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당신을 되찾아야지. 나를 되찾아야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난데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 보내야 되는 건 난데 누구도 아니고 데이트, 사랑, 친구, 인간관계 다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길게 만나봐야 뭐 연인하고 데이트해봤자 3-4시간 평일에 뭐 일 끝나고 뭐 해봤자 뭐 그래봤자 반나절 길면 뭐 누군가는 쉬는 날 하루 종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24시간 하루 왼종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거 계속 살아야 되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나랑 같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나는 나를 찾을 생각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막 모르겠어. 막 나를 막 계속 저기 제쳐도. 잠깐 친구 만날 때 잠깐 기뻤다가 말고 외부인의 도움을 잠깐 받았다가 말고 이런 식이고 계속 내가 나랑 있으면서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이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불만일 거예요. 왜? 나랑 같이 있잖아요. 계속 지금 뭔가가 해소 안 된. 다른 사람이 내 기분을 잠깐 전환시켜주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잠깐 힘을 주는 건 정말 일시적일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힘을 받는 건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내 안에 힘이 없다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건 정말 일시적일 거란 얘기예요. 내가 서 있어야 이 사람과 나와의 기쁜 관계에서도 이게 유지되거나 더 발전하거나 이 감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이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 에너지와 나의 힘으로 계속해서 오늘 하루를 좋게 만들고 또 이 다음에도 또 생각나서 힘이 나고 이럴 수 있는 건 외부에서 계속해서 나한테 하루 종일 좋은 말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잠깐 왔다가 가는 건 내가 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 분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나를 되찾아야 돼요. 6월은. 제가 7월, 5월, 5월에 무슨 카드를 뽑으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7월에는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6월 한 달은 지금 3번 카드를 뽑으셨다면 속도를 낼 때가 아니고요. 나를 되찾으셔야 하기 때문에 일을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일이 필요에 의해서 회복에 집중이 꼭 된다면 그만두실 상황이라면 그만두시는 것도 상관없지만 일을 계속 하셔야 된다면
나를 찾으면서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스트레스 해소도 중간중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일 안에서 나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지금은 6월달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면의 치유가 돼야 그 다음 달, 다다음 달, 무슨 우리가 6월 한 달 일하고 이 직업을 다 끝내고 사람 관계 다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면의 치유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눈 딱 감고 한 달만 내면의 치유에 조금 집중을 해보세요. 시간 걸려도 돼요. 도대체 당최 내면의 치유가 무슨 말인지, 뭐 쉬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계속 뭐 먹고 싶은 거 먹으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울라는 건지 짜증 내라는 건지 나 뭔지 모르겠다. 계속 그냥 TV만 보고 인터넷만 보고 유튜브만 보거나 이러면서 있는 게 휴식인지 뭔지 나 모르겠어. 괜찮아요. 처음에는 몰라도 돼요. 근데 계속 뭔가 내가 나에 대한 치유, 나에 대한 마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나를 되찾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 둘씩 이건가? 라고 감을 잡게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는 그게 식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게 내가 맺는 인간관계에서의 나의 태도나 나의 어떤 진짜 감정? 이걸 알아차리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크게 안 변해도 돼요. 정말 제가 걱정이 돼서 이거 강조를 해야겠어, 사모부한테. 엄청 크게 안 변해도 괜찮아요. 당장 막 이렇게 내면의 치유를 하라 그래서 내면의 치유가 갑자기 6월에 돼가지고 막 현자의 모드로 들어가서 인간사, 세상사 이러면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도가 트거나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라도 감을 잡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서의 내 모습,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나의 고민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거, 왜 여기가 아픈지에 대한 뭔가라도 갈피를 잡는 게 있어. 이게 나한테 필요했나 보네. 계속 실패하고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실망하게 되는 일이 있어도 괜찮다. 괜찮아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이건 아니라는 것만이라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면의 치유를 하실 때 3번 분이 내면의 치유마저 일처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완벽한 게 뭘까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실망스러워도 되고, 날 자책하게 돼도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자책하게 되는데, 그쵸? 어쩔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라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든지, 이건 나와 맞는 방법이 아니라든지, 이만큼 해보니까 오늘은 좀 기운이 나네 라든지, 뭐든 모르겠고 다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볼까? 라든지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3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 6월 한 달이 정말 가볍고 재밌고 좀 행복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성취감과 인연이 함께 좀 하는 6월이다 라고 나오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어떤 6월은요. 완성, 제 키워드, 대표 키워드들을 좀 해석해 드릴게요. 완성, 완결, 연결, 또 새로운 시작 이런 키워드들이에요. 인연, 사랑 이것도 다 포함되는 그런 흐름이고, 또 4번 분이 이 카드들만 놓고 봤을 때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엄청 오랫동안 뭐 하나, 아니 어떤 한 가지 목표나 어떤 한 가지 인생의 나의 키워드나 한 가지 어떤 가치관, 나의 인생 가치관, 소신,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꾸준히 그것이 실현되게끔 노력을 해오셨거나 그걸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거나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노력의 성과가 6월에 보일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 거고, 또 중요한 인연이나 중요한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매우 커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6월에 사본분이 뭘 해주셔야 하냐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어떤 걸 해주셔야 되냐면 결단력이에요. 확실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확실히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잡고 가시기도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버거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아마도 4번분이 이걸 위해 노력해 왔다 싶은 그 중요한 한 가지의 목표, 오랜 나의 노력, 이것을 딱 하나만 잡고 가셔야 된다. 다른 것들은 좀 과감히 결단력 있게 결정을 내리시거나 포기를 하시거나, 뭐 아니면 잠깐 보류를 해놓으시거나 뒤로 좀 하시거나 이렇게 한 구석에 조금 남겨놓거나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아니다 싶은 사람이나 아니다 싶은 일, 아니다 싶은 어떤 행동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좀 결단력 있게 발을 뺄 수도 있어야 된다. 두고 갈 수도 있어야 된다. 싫은 소리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누군가한텐 착하지만 누군가한테 저 사람 좀 너무해, 별로야 라는 말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6월은 그래요. 모두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6월은 아니에요. 차라리 7월, 8월 뭐 그땐 또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누군가한테는 내가 나쁜 사람, 누군가한테는 내가 좋은 사람, 나 덕분에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 때문에 모든 걸 망쳤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실제 내가 그 일을 망쳤건 안 망쳤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 됐건 놓을 수 있는 인연은 놓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인연은 가져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결국에는 좀 결단력하고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영웅이에요. 영웅처럼, 히어로처럼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는 6월이고,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이뤄내는 데 있어서도 막힘이 없이 술술술 풀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 전반적인 컨디션이 그래요. 그래서 5월까지 나 진짜 힘들었는데, 5월까지 나 너무 무기력했는데, 5월까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도 6월은 5월보다는 확실히 다를 것이다. 특히 4번분은 그러하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게 옆에서, 주변에서, 환경이, 하늘이, 우주가 도와서 그럴 수 없던 일인데도 어떤 일이 해결된다, 이런 느낌보다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내가 해결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준다. 갑자기 상황이 운이 좋게 반전된다. 하늘이 도와서 갑자기 어떤 우주가 도와서, 아니면 상황적으로 나 진짜 운 좋아서 뭔가 됐다, 이런 느낌보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내가 이거 해결하고자 발로 뛰었다, 내가 하려고 스스로 일어났다, 내가 갔다, 내가 연락했다, 내가 기회 잡았다, 내가 면접 보러 갔다, 이런 것처럼 내가 직접 뭔가를 하면서 이뤄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취감의 퀄리티도 평소보다는 좀 남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지는 게 뭐냐면, 어떤 미안함, 후회, 누군가한테 미안해지는 일, 후회하는 일, 잘못을 고하는 일, 미안하다 인정하게 되는 일,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깊이 미안하고 깊이 반성해야 하는, 혹은 내가 실수한 게 있거나 내가 잘못한 게 있었거나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정해 주시고, 그땐 좀 내가 그랬었다,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내 잘못이다, 내 실수다, 나 당신에게 정말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사과한다, 뭐 후회한다, 뭐가 돼도 괜찮아요. 어떤 한 단어로만 꼭 사과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 4번분이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한다면 진심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만에 하나 6월에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해야 하거나 누군가한테 사죄해야 하는 그런 일은 아예 없지만 내가 나에게 정말 미안해서 나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 하는 일이 있거든. 정말 축하드려요. 나에게 꼭 사과를 해주세요. 이런 감정이 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미안하고 친구한테 미안하고 뭐 가족한테 미안하고 연인한테 미안하고 이런 건 있어도 내가 나한테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깨닫거나 이게 이렇게 뭔가 어떤 감정에 확 이렇게 복받치는 게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일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난 나한테 너무 미안해 막 이런 생각을 별로 안 갖고 살기 때문에. 근데 4번 분이 6월에는 뭔가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괜찮아. 어떤 분은 진짜 누군가한테 미안해야 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이 마음을 뉘우치면서 동시에 치유가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했다. 그동안 내가 나한테 이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나한테 정말 못할 짓 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그런 4번 분이 계시다면 나한테 미안해하는 그런 한 달이 되면서 충분히 이 마음과 감정을 좀 알아주시고 자가치유하는 6월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자, 사랑, 연애 이쪽에서는 일단 운명적인 어떤 만남이 생기거나 뭐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관계의 진전에 대한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연애운 자체가 오늘은 6월 연애운을 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4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거나 연인 관계가 좋아진다거나 썸에서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거나 아무것도 아닌 사이에서 썸을 타게 된다거나 이렇게 좀 관계적인 발전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요. 금전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떤 새로운 기회,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새로운 기회가 있어요. 계약, 수입 이런 게 좀 생기는 시기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약간 같이 들어온 카드에서 보면 냉정한 판단이나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 이런 키워드를 담고 있는 카드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나 뭐 새로운 제안, 계약, 이렇게 새로운 수입처, 수입원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때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 아까 말한 결단력 이런 게 여기에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협상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직업적인 부분이나 면접, 취업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다. 특히나 금전적인 거에서 좀 협상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때도 좀 냉정하게 현실을 좀 보시고 협상의 패를 드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보면 이 직업적인 거 사업이든 장사든 프리랜서 분들이든 직장을 다니든 뭐 어떤 일을 하시든 좋아요. 공부와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이런 부분과 합쳐서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볼 때 일단 지금까지의 과정이 다 정리가 되는 게 6월이다. 내 직업적으로 6월에는 모든 게 정리가 돼요. 4번 분이.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이미 완수해서 다음 것으로 넘어가는 게 6월부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흐름이라서 지휘님 저 정말 퇴사해요. 6월에 퇴사해요. 이러시는 분이 4번 카드 뽑으실 수 있고요. 이때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퇴사를 해서 저 인생 이제 망했습니다. 저 이제 퇴사까지 하면 저 이제 진짜 답이 없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한 발판이 지금 퇴사로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가 정리가 된다 그랬죠. 이 카드들이 보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정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목표를 내가 그동안 완수한 거예요. 그리고 6월부터는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 그게 내가 퇴사 후에 뭐 다른 쪽으로 가는 이직에 대한 준비든 뭐 자격증을 좀 더 갖춰서 가겠다라고 하는 공부에 대한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딱 그 목표를 완수했다. 거기까지 갔다. 종결시킨다. 이건데 이 종결이 그냥 끝나는 종결이 아니라 마침내 이뤘다. 이런 느낌을, 이런 뉘앙스를 많이 갖고 있는 종결이에요. 그래서 종결됐다라는 게 다 끝났다, 망했다, 무너졌다 이쪽이 아닙니다. 드디어 이뤄냈다. 모든 걸 이제 뭐 시즌별로 막 드라마 나오면 쭉 마지막 시즌에서 이제 완결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종결이 완결의 느낌과 조금 더 가깝습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 그냥 완결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한 차례 완결의 느낌을 갖고 6월에 그 다음부터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 터닝포인트를 삼으셔도 좋고 전환점을 가지셔도 좋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건강운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 없는데 에너지 소모는 확실히 많아요. 그래서 수면 좀 잘 하셔야 되고 컨디션 조절이 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것에서 오는 아픔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지금 4번분은. 그래서 내가 좀 아프기 전에 내 컨디션 조절을 잘하면 내가 평소에 내 컨디션 조절, 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잘 컨디션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몸으로 아플지 그냥 잠깐 피곤하고 말지가 확확 달라질 정도로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을 좀 잘 자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준 높은 수면? 진짜 이게 수면에도 수준이 있다면 진짜 수준 높은 수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이렇게 갇혀가지고 탁 자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도 너무 좋지만 푹신한 침대, 뭐 포근한 이불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4번분이 운동을 좀 하시는 분이라면 운동하고 움직이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피곤하고 꼭 근데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크게 그렇게까지 할 건 없지만 뭐가 됐건 몸을 좀 움직이고 바쁘게 이렇게 막 지내면서 몰두하다가 딱 이제 꺼지고 스위치 딱 오프되고 확 잠에 드는, 잠에 딱 빠지는 요게 진짜 수준이 높은 수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잠자리 환경이 중요해서 막 이것저것 바꾸면서도 내가 그 안에서 계속 신경 쓰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것저것 할 거에 딱 집중하고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진짜 딱 잘 보내시면서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이 든다. 그런 느낌으로 잠에 드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게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좀 해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시면 정말 퀄리티 높은 수면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결국에 이 카드들이 하는 말, 이 메시지, 결국에 이 오늘 나온 4번분의 모든 카드의 키워드, 조언 카드점을 읽어드린다면 지금은 4번분이 하나의 단계를 마무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다음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부여가 됐다라고까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그래도 될까? 이런 의구심 절대 품지 마시고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그런 자격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누릴 자격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6월 말까지도 안 가, 6월 중순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중요한 결정의 날이 있어요. 뭔가를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답 아시겠죠? 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을 믿고 단단한 마음으로 선택을 하셔라. 그게 맞다. 정답 같은 거 없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믿어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4번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